제2회 한국어 능력시험 2 실전 모의고사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어서 오세요. 무엇으로 드릴까요? 생선구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아요? 그럼 이것으로 하세요. 금방 들어와서 아주 싱싱해요. 2번 이상하네.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 드는데 나무가 자꾸 시들어요. 물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이건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돼요. 어머, 어떡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줬어요. 삼 번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직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공무원을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직업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은 교사를, 여성은 일반 사무직을 선호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남성의 배우자 이상 직업으로 교사가 1위를 차지해 오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이제 곧 졸업이구나.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 그러게, 어느새 졸업이라니 말이야. 졸업하면 넌 뭐 할 거야? 오 번 아저씨, 저희 집에 택배 온 거 없어요?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 왔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직 안 왔나 보네요. 6번 수미야, 너
다음 주에 배낭여행 간다면서? 응. 여행 가려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모았거든. 7번. 김대리, 부장님은 어디 가셨지? 부장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오늘 일찍 들어가셨습니다. 8번.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무슨 일 있어요? 복사기 수리를 부탁했는데 금방 온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오네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지난주 면접 시험 본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도 안 된 것 같아요. 면접관 앞에만 가면 왜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면접에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주는 학원도 있다던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내 친구도 그렇게 해서 합격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 친구한테 어느 학원인지 알아봐 주실래요? 10번. 여보, 전 지금 설거지 중이니까 당신이 거실에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널어야 하는데요. 그건 설거지 끝내고 제가 할 테니까 청소기 돌리고 나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도 부탁해요. 네, 그럴게요. 11번. 어서 오세요. 무슨 약을 드릴까요?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속이 너무 불편해요. 그럼 이 가루약하고 물약을 같이 복용하세요. 6,000원입니다. 저쪽에 정수기 있으니까 지금 드세요. 아, 네. 카드도 되지요? 12번. 친구와 말다툼을 했더니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그런 기분으로 일에 능률이 오르겠어요? 우리 커피라도 한 잔 해요. 오늘 안에 이 보고서를 완성하려면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럼 제가 커피를 뽑아 올게요. 내일 점심 사세요.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여보세요? 항공권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고객님. 원하는 날짜와 행선지, 그리고 동반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뉴욕행이고 저 혼자 갑니다. 좌석이 창 쪽은 현재 만석이고 복도 쪽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십사 번. 이번 주 날씨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한파가 조금 누그러진 가운데 전국이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오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와 제주 앞바다에 약한 파도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예년보다 많이 올라가면서 나들이 하시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십오 번.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동전 회수율이 20%밖에 안 된대. 동전 사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나머지는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지. 예전에는 버스비로 보통 동전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다들 교통카드를 쓰니까 동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재미있는 건 경기가 불황일 때는 회수율이 좀 올라간다는 거야. 아,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저금통이나 잠자던 동전까지 다 나오게 되는 거구나. 십육 번.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참가비는 얼마인가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선착순 200명이니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일이 잘 안 풀려요? 점심시간에도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던데.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좀처럼 진전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요. 그럴 때는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일하세요. 계속 붙들고 앉아 있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18번. 이 식당은 늘 이렇게 기다리는 줄이 길더라. 다른 곳으로 가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여기가 맛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 좀 기다렸다가 여기서 먹자.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음식도 그렇고 서비스도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식사는 천천히 즐기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19번. 요즘 방송에는 아이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연예인이 되어가고 있으니 보기 안 좋아요. 왜요?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난 행복하고 좋던데요. 자유로운 동심의 세계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은 자유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긴 하겠네요. 전에 어떤 식당에서 방송에 나온 아이가 왔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 찍고 난리더라고요. 20번. 주위에 보면 비누나 샴푸는 물론 화장품도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자연적인 재료를 직접 골라 만드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만 주의를 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 때에는 살균 처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래 보관하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귀농 생활은 어떠세요? 저도 언젠가는 민수 씨처럼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저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 시골로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성공적인 전원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 사람들은 막연하게 농촌 생활의 매력이나 낭만을 생각하고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시골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와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교류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귀농 생활은 어떠세요? 저도 언젠가는 민수 씨처럼 시골에 가서 살고 싶은데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저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 시골로 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성공적인 전원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 사람들은 막연하게 농촌 생활의 매력이나 낭만을 생각하고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시골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와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교류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제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비해 방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보다 더 넓게 설계되고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거실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각자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에 함께 모여 TV도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거실보다 개인적인 공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 현상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신도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비해 방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보다 더 넓게 설계되고 있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거실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각자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저녁에 함께 모여 TV도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거실보다 개인적인 공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 현상을 말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네요. 23번. 이십사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한 기업이 놀이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땅에서 고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학의 권위자이신 김수철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돌무덤과 청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청동검은 지금까지 남한 지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개발로 인해 이러한 고대 유물들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기업들의 마구잡이 개발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 기업이 놀이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는 땅에서 고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학의 권위자이신 김수철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돌무덤과 청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청동검은 지금까지 남한 지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개발로 인해 이러한 고대 유물들이 훼손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기업들의 마구잡이 개발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번. 이십육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제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 왔는데 정말 신명나고 재미있더라고요. 아, 그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구도 치고 모자에 달린 긴 줄을 돌리며 신나게 춤추는 거지요? 그건 농악 또는 풍물놀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나온 전통놀이는 맞는데 사물놀이는 좀 더 음악적 리듬을 강조해 4가지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실내에서
신명나게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군요. 저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 왔는데 정말 신명나고 재미있더라고요. 아, 그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장구도 치고 모자에 달린 긴 줄을 돌리며 신나게 춤추는 거지요? 그건 농악 또는 풍물놀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나온 전통놀이는 맞는데 사물놀이는 좀 더 음악적 리듬을 강조해 네 가지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실내에서 신명나게 연주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군요. 저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함께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처음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이렇게 성공하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고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연기해 주신 출연자분들과 멋지게 연출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달 개봉한 함께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처음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이렇게 성공하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노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요즘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흔하고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전문 배우가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연기해 주신 출연자분들과 멋지게 연출해 주신 감독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보, 우리 유나도 옆집 아이처럼 영어 캠프에 보내야겠어요. 주변에서 다들 보내는데 유나만 안 보내니까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요. 아직 우리말도 서툰 3살인데 벌써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많이 놀고 많이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외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좋다고 하잖아요. 너무 일찍 영어를 시작하면 부모도 아이도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 않겠어요? 대신 우리가 집에서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함께 놀아줍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 우리 유나도 옆집 아이처럼 영어 캠프에 보내야겠어요. 주변에서 다들 보내는데 유나만 안 보내니까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요. 아직 우리말도 서툰 3살인데 벌써 외국어 공부를 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많이 놀고 많이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외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좋다고 하잖아요. 너무 일찍 영어를 시작하면 부모도 아이도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 않겠어요? 대신 우리가 집에서 영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고 함께 놀아줍시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봄철의 황사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골칫거리입니다. 요즘은 봄뿐만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황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황사는 현대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시대에 흙이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18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인데 이보다 더 일찍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황사를 건강 문제로만 본다면 분명 안 좋은 현상이지만 자연 생태계에서는 필요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황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바로 흙입니다. 흙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봄철의 황사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골칫거리입니다. 요즘은 봄뿐만 아니라 계절에 상관없이 황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황사는 현대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시대에
흙이 비처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1800년 이상 되었다는 것인데 이보다 더 일찍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황사를 건강 문제로만 본다면 분명 안 좋은 현상이지만 자연 생태계에서는 필요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황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바로 흙입니다. 흙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33번. 삼십사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과 좀 더 가까이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캠핑인데요. 캠핑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캠핑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벌써부터 야외에서의 캠핑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캠핑에 필요한 기발한 상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어 캠핑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은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도전했다가는 비용만 날리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캠핑 관련 용품뿐만 아니라 장소 선정에서부터 주의사항까지 유용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 특히 캠핑 초보자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연과 좀 더 가까이에서 여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캠핑인데요. 캠핑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캠핑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벌써부터 야외에서의 캠핑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캠핑에 필요한 기발한 상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어 캠핑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은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도전했다가는 비용만 날리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캠핑 관련 용품뿐만 아니라 장소 선정에서부터 주의사항까지 유용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 특히 캠핑 초보자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35번. 삼십육 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현대는 자격증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불안한 미래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지원금을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대는 자격증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재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에 도전해 보세요. 불안한 미래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각 지역마다 지원금을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 아동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 현상도 역시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의 숫자는 사상 최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맞물려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 연령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산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저출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부터는 인구 감소 현상이 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약 아동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 현상도
역시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의 숫자는 사상 최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맞물려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 연령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산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저출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부터는 인구 감소 현상이 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최근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되면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감정노동이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항공기 승무원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또한 판매나 영업 업무라든가 늘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다 보니 정신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쉽게 돌을 던지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되면서 감정노동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감정노동이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항공기 승무원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또한 판매나 영업 업무라든가 늘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감정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다 보니 정신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쉽게 돌을 던지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태 습지 공원인 순천만에 나와 있습니다. 습지란 땅에 얕은 물이 넓게 고여 있는 곳으로 여기에 온갖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면적을 가진 이곳은 갯벌 어류는 물론이고 야생식물과 수십 종에 달하는 천연기념물 희귀 조류들이 모여드는 귀중한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갈대숲과 광활한 야생꽃밭 사이사이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힌 갈대와 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욕심에 마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면 먼저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 생태 습지 공원인 순천만에 나와 있습니다. 습지란 땅에 얕은 물이 넓게 고여 있는 곳으로 여기에 온갖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그야말로 생명의 원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광대한 면적을 가진 이곳은 갯벌 어류는 물론이고 야생식물과 수십 종에 달하는 천연기념물 희귀 조류들이 모여드는 귀중한 생태공원입니다. 그런데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갈대숲과 광활한 야생꽃밭 사이사이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힌 갈대와 꽃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욕심에 마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면 먼저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여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격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이나 행동이 갑자기 아주 격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화를 내더라도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반해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것이지요. 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았거나 어린 시절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충동적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게 되면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여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며 격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이나 행동이 갑자기 아주 격하게 표현되는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화를 내더라도 이성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반해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것이지요.
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았거나 어린 시절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충동적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증상을 자각하게 되면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려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난달 은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아쉬움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김현주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준 피겨의 여왕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힘든 고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어디에서든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달 은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수많은 국민들에게 아쉬움과 감동을 안겨주었던 김현주 선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을 안겨준 피겨의 여왕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보내주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힘든 고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어디에서든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을 칼로 베어봤자 아무 변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금방 풀어져 화해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풀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쌓여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근본 원인을 찾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비난하는지 상대방의 의도나 심정을 살피고
헤아려야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부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의도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을 칼로 베어봤자 아무 변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금방 풀어져 화해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풀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쌓여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근본 원인을 찾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비난하는지 상대방의 의도나 심정을 살피고 헤아려야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부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의도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